나온 박사가 너무도 지저분하고 너무도 되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너무도 비겁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1분만 밖에 들어가야 돼. 나서야 되겠다고 나서야 내가 같이 되겠다고 사진 오늘 찍자고 막 국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저는 여기 우리 저 배성환 회장 해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 기자님들한테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읽으려고 합니다. 종로의 곽상원 후보는 장모 번영 수비받은 더러운 뇌물로 미국의 호화주택에서 살았다. 이걸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우선 곽상원 후보의 부인인 노정윤은 어머니 번양수비 받은 부정한 돈 13억 원으로 미국의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가까이 엄청난 저택을 샀다는 이유로 외국한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 이유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는 허드슨 강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우리가 말로만 듣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훤히 내다보이는 엄청난 고가의 저택이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220억 달러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28억입니다. 28억. 30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가의 주택을 살았습니다. 이인규 검사가 직접 그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검사가 쓴 책에 의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였다는 책에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로부터 2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아서 그 가운데 220만 달러의 소아주택을 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박상현 후보의 아내인 노정윤이고, 박상현 후보는 자기 측에서 자기가 그 집에서 살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상현 후보가 쓴 책에도 그 집에 분명히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박상현 후보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허위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약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로부터 24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고, 그 뇌물을 받은 돈 가운데에서 노정윤 씨가 220만 달러 30억에 가까운 돈의 저택을 살았고, 박상원 씨는 바로 그 뇌물로 마련된 더러운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원 씨는 이 점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박상원 씨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정윤 씨가 권양숙으로부터 13억 원과 계약금 4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달러로 집을 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부인인 노정윤 씨를 박상원 씨가 직접 변론했다고 자기 책에 썼습니다. 수사기록을 밤새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노정윤을 위해서 변론하면서 그건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상원 씨에게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저는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우선 권양숙 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그 13억 원, 노정열 씨가 샀다는 그 집은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미국에 있는 그 집을 노정열 씨가 팔았는지, 아니면 팔았다면 그 대금은 누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옆에서 들고 있는 사진의 난 집이 바로 미국에 살았다는 엄청난 집입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엄청난 미국의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 거실이고 안방이고 호화스럽게 살았던 그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그냥 출마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았다면 제가 뭐처럼 후배 변호사를 가지고 이런 공개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대한민국의 심장, 정치 1번지인 종로구에서 나왔다는 자가 이렇게 부정한 돈인 줄 알면서 국가에 그 돈을 한 푼도 헌납하지도 않고 자선단체에 부증하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선거 공보에 나온 거 보니까 노정열 씨가 부동산으로 마포에서 산 부동산이 17억입니다. 그리고 종로에 임시적으로 살기 위해서 왔다는 전세금이 12억 원입니다. 그게 합하면 노정열 씨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이 28억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20억 달러가 되는, 220만 달러가 되는 그 집에 산 돈과 거의 똑같은 금액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더러운 후보, 이렇게 지저분한 후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추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후보를 우리는 심판하고 또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사기록에 의하면 이런 지저분한 얘기도 나옵니다. 박상원 씨의 처인 노정열 씨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렇게 어떻게 급하게 돈을 많이 마련했냐, 13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권양숙 씨는 뭐라고 진술한 걸로 돼 있냐면, 이거는 노정열 씨가 직접 검사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야, 대통령으로 있을 때 누가 돈 갖다 주지?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누가 돈 갖다 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돈을 미리 받아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집안, 더러운 정치를 우리는 이번에 끝장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정말 우리 종로에 자존심을 세워줄 후보가 누구냐, 여러 사람을 들여다봤습니다. 기호가 7번도 나오고 6번도 나오고 뭐 1번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로 최재형 후보보다 4년이나 선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내 친구가 소아마비에 걸려 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얻고 다니면서 대학교를 얻고 다닐 수가 있겠나? 저는 양심상 진짜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최재형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집에서 새끼들 다 키워봤습니다. 우리 팬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뱃속에 난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데 정말 남의 집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 키우는 그런 최재형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되는 사람이 그게 뭐가 아쉬웠다고, 내 새끼도 2명이 있는데 또 남의 집 아들을 2명이나 데워서 4명이나 한꺼번에 키워서 군대 보내고 학교 보내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층에는 최재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박상원이가 돌아다니고 박상원이 부인이 돌아다니고 박상원이 장모가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국에 있는 220만 달러 아파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유권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알 권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물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무조건 전라도는 1번 찍고 무조건 경상도는 2번 찍고 이런 원시적인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저 전라도니까 무조건 민주당 찍고 경상도라고 해서 국민의힘 찍고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오로지 그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동료를 위한 사람, 그리고 동료를 대표하기 위해 부끄럽지 않고 자기 친구를, 소아마비 친구를 먹고 다닌 사람, 그리고 자기 새끼들 2명 거느리기도 어려운데 2명을 입양시켜서 함께 길러난 사람, 이런 따뜻한 사람만이 오로지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고 경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